상샘 채널 귀화 면접시험 연속 듣기 편입니다. 귀화 면접 문제를 잘 듣고 답을 말해보세요. 답은 뭐뭐뭐입니다. 대답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궁화입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맞벌이입니다.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 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제주도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한라산입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북한과 중국 국경에 있는 화산산은 무엇입니까? 백두산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반기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을 한 개 이상 말해보세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입니다. 세종대왕이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한글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한 돈을 번 만큼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납세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 보세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며 백범일지라는 저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입니다.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로 모래밭에서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겨루는 놀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씨름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일어난 경우 법원에서 어떤 재판으로 해결합니까? 민사재판입니다.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입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지배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민족 대규모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에 관련된 법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국적법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고려시대에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경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입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은 무엇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디에 신고합니까? 112입니다. 3.1 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 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관순입니다.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지만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으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등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 보세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이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사회권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삼국시대 때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말해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가사를 가지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리랑입니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입니다. 조선시대 때 임금에게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신문고는 무엇입니까? 북입니다.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고려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교육 기간을 다 합쳐서 몇 년입니까? 12년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성계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입니다.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상입니다.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무사히 보내주기 위해 치러지는 의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입니다. 보통 물건을 사려면 마트나 시장에 가는데 집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홈쇼핑입니다. 인적 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입니다.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애국가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중근입니다. 조선시대의 장군으로 임진왜란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수군을 이끌고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어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혼, 상속 따위의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으로서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울산, 수원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 법원과 동격의 하급 법원은 무엇입니까? 가정법원입니다.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한국의 광역시는 몇 개 있습니까? 광역시를 말해 보세요. 6개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입니다.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시조인 당군의 출생과 건국에 대한 신화이며 37일 동안 동굴 안에서 쑥과 마늘만 먹은 곰이 웅녀라는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신화는 무엇입니까? 당군 신화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산도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독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방식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18세 이상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정치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독재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과 정부 중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중 어떤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보세요. 선거에 참여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보세요. 선거에 참여, 집회나 시위를 통해 의견 전달, 대중매체 등 언론을 통해 의견 전달, 정당 참여나 시민단체 운동을 통해 의견 전달입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선거의 어떤 원칙입니까? 보통선거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선거의 어떤 원칙입니까? 평등선거입니다.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밀선거입니다. 후보자들에게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접 선거입니다.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하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당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당입니다.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당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선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3월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총선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우리나라에 당선되는 국회의원 수는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실시 시기는 언제입니까? 4월입니다.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을 선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방선거입니다.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을 선거하는 것을 지방선거라고 합니다. 지방선거의 실시 시기는 언제입니까? 6월입니다. 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을 때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전투표입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시하며 단속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중국 하얼빈 역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중근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승만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당시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이끌었던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유관순입니다. 신라 24대 왕으로 신라의 전성기를 맞아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입니다. 신라 제30대 왕으로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문무왕입니다. 국가 권력 견제를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회, 법원, 정부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국회는 입법부, 법원은 사법부, 정부는 행정부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성계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중 태풍이 많이 있는 계절은 어느 계절입니까? 여름입니다.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으며 대표적인 유물로는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굴암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정치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당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평등권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법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며 백범일지라는 저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며칠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까? 한 달 이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으로 국가 통치 체제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본 법규는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민족 대규모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18세 이상입니다. 범죄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법규는 무엇입니까? 형법입니다.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는 돈을 번 만큼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납세의 의무입니다. 조선시대의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그 장군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헌절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소송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입니다.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부처는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임신한 동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교입니다. 남편의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아버지입니다. 5월 8일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며 부모님께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쳐 일본과 싸운 것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독립운동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임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을 말해 보세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매년 11월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능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법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법입니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이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사회권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에 관련된 법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적법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트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출입국 관리법입니다.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무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개천절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사이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독도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설날에 깨끗한 옷이나 한복을 입고 웃 어른께 절을 하고 새해 인사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때 하는 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배입니다. 국민이 투표 또는 선거에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 투표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투표로 나를 대신해서 정치를 할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바르게 알려주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입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국화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궁화입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입니다. 임진왜란 때 부녀자들이 긴 치마로 돌을 날라 석전을 벌인 싸움인 행주대첩을 이끈 조선시대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권율입니다.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최저임금 제도라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9,620원입니다. 전쟁 동안 일본군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1960년 3월 15일에 자유당이 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한 사건이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15 부정선거입니다.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남의 돈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차용증입니다. 고려를 건국한 왕은 누구입니까? 왕건입니다. 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을 받는 재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사재판입니다.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한 법규는 무엇입니까? 민법입니다. 조선시대 문화재로 천체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이며 만왕권 뒷면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혼천이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쌀밥에 나물과 여러 가지 재료에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비빔밥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합니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국회의원 모두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총선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차 종류를 몇 가지 말해 보세요.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입니다.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약 500년 동안의 역사를 빠짐없이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는 무엇입니까? 태극기입니다. 첫 번째 생일에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 잡게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잡이입니다. 내국세 부가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세청입니다.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발생 예방 등에 관한 사무를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방자치제도입니다.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토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도록 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 장쌤 채널에서 귀하 면접시험 연속 듣기를 하셨습니다. 장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